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창한 노후 설계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약간의 희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다 보면 돈 벌기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세금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돈 세이브하기도 힘들고 투자를 하자니 부동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살다 보면 이 나라의 장점도 이해를 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나름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희망을 드리고자 노후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현자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희망이 없다면 과연 무슨 힘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제 직업이 재무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버먼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또 내 미래가 지금같이 불투명하기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도와 함께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조금만 준비를 해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후 설계라 하면 아주 좀 어렵게 들리시는데요.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살게 될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장례식을 가보면 90세, 100세 요즘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살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삶에 맞는 그런 규모의 현금이 충분히 캐시플로가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정부 연금에 대해서 나이가 4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구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얼마만큼 하면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에 와 있지 않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 그 답은 아마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다 아시는 CPP. 근데 CPP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컨트리뷰션 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그다지 많은 세금을 CPP는 받지는 못하는 약점이 있고요. OAS라는 거 들어보셨죠? 65세 또는 58년도 개띠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58년 개띠 이후부터는 연금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60년도 이후생부터는 67세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OAS를 받게 되시는데요. 거주 기간에 따른 연금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과연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연금을 드리는데 10년 이상 돼야지만 연금 수령권자가 되고요. 40년을 살아야지만 맥시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OAS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당 549불 정도 맥시멈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20년을 사신다고 한다면 그 날짜까지 절반 정도를 생각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드리는 GIS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GIS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산의 규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연금이 아니라 소득의 규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Taxable Income Control을 잘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밀리어네어가 정부 연금을 좀 받는다? 어떤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직업이 고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GIS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으면 약 750불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디서빌리티가 본인이 되다거나 이러면 그 금액은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캐나다 정부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나이 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65세가 돼서 연금 수령권자가 됐죠.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와이프는 62세,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부에 얼라운스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얼라운스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약 $1,000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자산의 사이즈가 아니라 인컴의 사이즈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엇비슷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PP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65세 기준이지만 또한 본인 베네핏보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또는 본인이 디서빌리티에 걸린 경우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베네핏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일단 연태 설계를 할 때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OAS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땡길 수는 없지만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RRSP가 너무 많아서 뒤에 그 RRSP 때문에 정부 베네핏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미리 뺏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0세까지 연기시키시면 약 36%까지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참조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설계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죠. 닥쳐서 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설계를 통해서 미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돈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 만들어야 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희망찬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